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 사회는 깊은 갈등의 골을 목도했습니다. 그간 쌓여온 불통이 한 번에 터져나오듯 정치권은 비난과 아집으로 가득했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분열과 물리적인 충돌 또한 발생했습니다. 이 충격은 청년 세대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청년층은 다른 세대에 비해 정치적 무관심이 짙은 세대였습니다. 2030 세대의 투표율은 전 연령층 중 가장 낮으며 40세 미만 국회의원의 비율은 3.7%로 매우 낮고 20대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 이후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극단화된 이들의 등장과 그로 인한 충돌로 인해 정치 얘기는 다시 예민한 반목의 언어가 돼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정치는 무엇일까요? 곳곳에서 저마다의 목소리를 외쳤던 그들이 바란 것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봄, 삶의 깊은 곳에 정치라는 글자를 새긴 새 청년을 만나 그들의 삶을 따라갔습니다. 현재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재학 중인 이병호라고 합니다. 재학생인 이병호 씨는 지난해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의 회장으로 역임했고 현재 노동당 관악동작 지역위원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비서공이라는 단체는 서울대 학생들과 서울대 노동자들 간의 어떤 연대,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전반적인 학내, 학외 연대가 필요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한국 사회에 억압받고 배제당하는 소수자 전반에 대한 연대, 이런 거를 약간 활동하는 단체다. 이익을 얻고자 아니면 생계의 목적이 어떤 진로라든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현재로서는 사람들이 조금 더 다른 세상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걸로 인해서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난다면 평범한 삶을 살더라도 조금 나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현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비서공 오픈 세미나가 있었는데 비상계엄과 노동권, 서울대 내의 노동자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고 간단한 토론과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광장과 일상이라는 걸 이어나가는 것이 결국에 우리 자신 그런 활동들을 해나가는 것이 학생으로 살 수 있는 되게 의미가 있는. 현재 대학에서 정치 담론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정치적인 얘기를 꺼려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감대가 많이 사라진 상황이라고 저는 체감이 되고, 그들과 우리라는 게 약간 구분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이질적인 집단의 목소리를 아무래도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듣기 싫은 목소리가 되는 거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관심과 양극화가 완전히 별개가 아니라 듣기 싫으니까 멀리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무관심이라는 게 어떤 소극적인 거부라기보다는 적극적 거부인 거죠. 정치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사항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 그것이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인데, 거대 세력들 간의 힘겨루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물론 아니지만 그것만이 정치고, 내 삶과 관계없는 것을 넘어서서 내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으로 약간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약간 적극적인 어떤 이슈에 대한 거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오늘 집회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광화문 본집회랑 결합을 하는데 청도로 가는 어떤 민중의 대행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떤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차별과 혐오의 세상, 그런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평등 세상으로 가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그때 공부하실 때보다 표정이 훨씬 좋아지신 것 같아요. 집에 나오시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는 학교에서는 오히려 좀 힘들죠. 우리는 아직 지치지 않았다, 우리가 아직 뭔가 좀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행동이기도 하고, 동시에 나온 사람들끼리 어떤 단결과 연대의식, 아직 우리 편이 그렇게 많다. 그러니까 이거는 집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지나가는 시민들조차도 아직 이런 세력들이 유의미하게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는. 이병호 씨는 이번 달만 10번 가까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사실 좀 자주 나오다 보면은 어떤 날은 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결국 같이 나오는 거는 그냥 제가 힘들더라도 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힘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날 집회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우선 궁극적으로는 군소정당인 현 상황을 넘어서서 좀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보자라는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있지만, 적어도 사회의 어떤 다른 목소리를 계속 꾸준히 대변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고, 정치적 상상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선택지를 생각할 수 있느냐, 1번과 2번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사회 현실이고,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선택지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다당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소수 정당들의 어떤 의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우리 사회가 정치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민주주의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상대를 강압적으로 제압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교과서적인 그런 말들 이외에도 결국에는 수기를 통해서 좋은 결정이 나오려면은 선택지가 다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쁜 선택지밖에 없는데 이 중에서 고민해서 좋은 선택지를 고른다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최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 전반적인 우리 정치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떤 비가시화된 존재들을 가시화시키고 꾸준히 이런 존재도 있다,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알려오는 것들이 지금까지 특히 진보 정치가 해왔던 일이자 또 앞으로도 해나가야 될 과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병호 씨와 같이 일상에서 정치활동을 이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일찍이 직접 정치권에 뛰어들어 의정활동을 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 강남구 의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우종혁 구의원이고요. 네, 강남구 의회에서 이제 의정사상 최연소 의원으로 등원을 해서 현재 횟수로 3년째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의회의 3월 회기 일정은 2월 27일에 시작해 3월 7일에 종료됐습니다. 어제 이제 본회의가 개회를 했고요. 324회 임시회가 이제 개회가 돼서 오늘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2건의 대표 발의 안건이 있고요. 다문화 세계 시민교육 조례와 장애 진단비 지원 조례 2가지 조례를 발의하고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발의가 되게 되면 이제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적기의 장애를 발견해서 세계 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였고 강조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다문화 이해를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권 존중. 네, 우종혁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다문화 세계 시민교육 진행에 관한 이 제정안이 세계화와 다문화라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만으로도 제정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종혁 의원님 부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에서 제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아젠다나 사안은 일단 교육 사안인 것 같고요. 교육과 동시에 아동 청소년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청년 당사자이기 때문에 청년 세대의 대표성을 띠면서 목소리 내는 부분들이 일단은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의회 구성원을 보면 65세 이상 의원들의 비율이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 구성원을 생각해보면 이제 60대 초반이나 50대 후반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20대 의원은 저 혼자고, 제가 청년 세대를 확실하게 대표하지 않으면 과소대표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좀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우종혁 의원이 정치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과 공동체가 조금 더 건강한 조직으로, 공동체로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치로서 이거를 해소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고등학교 재학하던 때에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청소년이던 시기에 그런 청소년 당사자성의 어떤 정책들을 많이 좀 국회나 정치권에 피력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저 내가 살아오는 반경 안에서, 그리고 내가 느끼고 목도한 것들을 피력하고 바꿔달라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을 정당 활동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해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현실 정치에 발을 들인 건 이제 2022년도에 출마를 하고 당선이 되면서 이제 전업 정치인이 된 거고요. 이게 제가 정치의 변혁을 꿈꾸는 젊은 정치인들끼리 맞춘 거예요. 그래서 강남구 의회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자치구 의회에도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연대와 협력을 하고 있는 기초의원들끼리 미래로라는 도로명 주소를 우리가 서로 붙여주고, 이게 410호가 제가 410호를 쓰고 있어요. 3월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7일에는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에는 의원들이 모여 상정된 안건의 심사 보고나 제안 설명을 거친 후 최종 의결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우종혁 의원입니다. 스마트 빌딩과 일회용 업무 공간을. 본회의가 끝나고 민원 청취가 마무리된 밤이 돼서야 다시 우종혁 의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청년 정치인인 그가 의정활동을 하며 겪은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청년 정치인들이 겪는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선입견과 고정관념, 그리고 아직도 높은 정치의 문턱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10사람을 잡고 물어봐도 한 8, 9 정도는 청년 정치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해요. 근데 막상 청년 정치인이 등판하거나 내가 유권 행사를 해야 되는 순간이 생기면 우려와 걱정을 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좀 덜 준비가 되지 않았겠어? 이런 얘기들을 한다거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참신함이거든요. 여러 사람과 세대군과 갈등들이 이렇게 산적해 있고 충돌할 때,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정치는 갈등이 조금 이렇게 더 나은 방향으로 중점을 찾아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정치가 해야 돼요. 근데 이 갈등을 중재해야 되는 정치가 갈등을 양상하는 거예요.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의 모습들, 그럼에도 바뀌지 않는 정치권의 행태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나몰라라 하는 기성 정치인들의 애티튜드, 이런 것들을 바꿔낼 수 있는 가장 큰 혁신의 방식은 구성원을 바꿔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을 바꿔내는 본질적인 어떤 과정에서는 젊은 정치인들의 역할과 등장이 필요하다. 지금 정치권의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의 숫자가 현저하게 부족한 것은 정치권 차원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다양한 정당에서 근본적인 청년 정치를 이룩하고자 한다면 실질적인 기회 제공의 범위와 질적 양적인 풀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보수정당의 예로 들면 영국의 보수당이나 이제 미국의 공화당은 청년 정치인들을 길러내는 당내 조직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내부에서 청년들이 경쟁을 거듭해서 발전하다 보면 그렇게 거듭해서 양성된 정치인들이 현실 정치에 뛰어들고 조금 더 품격 있고 질 높은 정치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정당에서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주장하고 주장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청년 정치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 제가 정치를 해나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제 다음에 넥스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끊기지 않기를 바라요. 이병호 씨와 우종혁 의원을 만나며 청년 유권자와 청년 정치인의 고민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정치 생태계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그 변화를 목표 삼아 노력하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저는 정치를 제대로 하는 정치인의 이전시 뉴에이즈 대표 박혜민입니다. 저희는 초당적인 만 39세 이하 젊은 정치인들이 더 많이 등장하고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치 시스템 빌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뉴에이즈를 시작하게 된 건 우리나라 정치 산업 내 의사결정권자가 너무 다양하지 않다는 발견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말통하거나 혹은 내 말을 잘 전달하는 정치인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들여다봤더니 우리나라 정당 안에 인재성장 시스템이 없어서 좀 젊고 다양한 사람들이 정치 안에 진입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치를 제대로 하는 젊은 정치인을 키우는 정치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뉴에이즈는 청년 정치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정치인이 많이 등장하려면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하는지 진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젊은 인재들을 만들 수 있도록 정치인을 키우는데요. 그래서 뭔가 기성 정치에 의존하지 않고 실력을 갖춰서 진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인재 성장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가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랑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부트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날은 UAG의 활동 중 하나인 역공약 조례를 위한 미팅이 진행됐습니다. 역공약 조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법을 알고 있는 NGO와 함께 조례를 연구 개발해 지방의회에 전달하는 활동입니다. UAG 피드라고 하는 온라인 기반 지역구 문제 해결 플랫폼에서 역공약 조례를 개발하고 그 역공약 조례가 지역별로 의제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치가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떤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UAG가 설정하고 그걸 해낼 수 있는 젊은 정치인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유권자를 모아서 실제로 해내는 그런 정치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그 지방선거에 당선된 만 39세 이하 정치인이 전체 6%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2022년도에는 20%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팀이었고요. 결과적으로 10%가 되었습니다. 그럼 왜 20%까지 가지 못했을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출마해봐야겠다고 생각하는 준비된 젊은 인재가 너무 적었고요. 그거는 정치인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관심을 가지게끔 풀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정당의 공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폐쇄적이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4년에는 저희가 후보자 3분을 배출했지만 당선자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의석수가 훨씬 적다 보니까 훨씬 더 기성 정치 중심의 문법이 작동되어서 어렵지 않았나. 이날 저녁에는 UAG의 진행으로 지역구 정치인과 유권자를 잇는 커뮤니티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치라는 게 굉장히 거대하고 큰 문제라서 한 번에 갑자기 바뀔 가능성이 낮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팀한테서도 그렇고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어떤 하나의 경험, 하나의 장면이 굉장히 그 다음을 상상하기에 좋은 재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어떤 기억으로 그 다음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와 함께 변화를 만들어갈 사람들한테도 공통된 그러한 목표, 장면적 목표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점차 커뮤니티에 대한 관점으로 확장이 되어간 것 같아요. UAG와 박혜민 대표가 지향하는 정치란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우리가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나를 대의할 정치인을 뽑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나를 닮은 정치인이 많아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정치인들은 되게 비슷한 얼굴들을 가지고 있어요. 중년의 남성, 그리고 좋은 대학을 나왔거나 특정한 직업을 가졌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미 우리 사회는 다원화되었잖아요. 이미 다원화된 사회 안에서는 다양한 개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가에 대한 민주주의 모델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그런 다양성을 영향력으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만 되게 과대대표되지 않고 좀 더 건강한 방식의 대표성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차원들의 고민들을, 저는 결국에 정치는 문제 해결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더 잘하게끔 집중하게끔 만들까. 진영 정치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막는 것이 마치 제일 중요한 정치의 우선순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시급한 문제에 집중하게 만드는 게 정치야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추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자리, 주거 불안정하고 그다음에 인구절벽 안에서의 장기적으로 사회 시스템이 이게 과연 유효한가라는 질문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을 풀어내야만 저는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사회적 통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젊은 세대의 관점과 우선순위로 정치를 해야만 이것들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과정에서 청년 정치와 청년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정치가 새롭게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새 청년은 우리에게 비슷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공동체적인 어떤 인식이 생겨야 되고 서로 간의 단결의식, 연대의식이 생긴다고 하면은 뭔가 각자가 지향하는 바, 각자가 추구하는 바 사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약간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원한다 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서로 연대하고 뭐 함께 싸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라면 바꿔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인 신념과 가치관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연대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충분히 융화하고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우리도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말 정치의 문화가 정말 지금은 오래 걸리더라도 씨앗을 발화할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모습을 보고 싶네요. 제가 생각하는 국회 그리고 지방의회는 다양한 사람을 닮은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자가 대표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양해지려면 젊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 다른 새 청년이 바라보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다양성, 공감, 연대,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치 생태계.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청년 정치는 무엇인가요? 안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 지금의 이제 정치권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명확하고 조금 더 투명하고 깨끗하고 맑은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거울이 아닐까. 거울이라는 건 결국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잖아요. 청년 정치라는 개념을 어떤 기성 정치권에서든 청년들에게든 반복적으로 소환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현재 우리 상황을 점검하게 되거든요. 없어져야 할 말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중년 정치나 노년 정치 들어본 적 없잖아요. 저는 젊은 세대가 훨씬 더 주류가 되고 젊은 생각, 젊은 정치가 훨씬 더 주류가 되면 그때는 청년 정치라고 하는 말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화 설국열차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워낙 18년째 꽁꽁 얼어붙은 채로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벽처럼 생각하게 됐는데 사실은 문이란 말이지. 변하지 않는 기성정치판의 새로운 청년정치가 뚜렷한 시야를 제공하는 안경이 반성의 기회를 주는 거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문이 돼 그 문을 박차고 나갔을 때 더 이상 그 언어가 필요하지 않는 사회가 올 수 있을까요?